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Permutation Equivariant Visual Geometry Learning이라고 파이3라는 논문입니다. 아, 소개할 목차는 이렇고 일단 먼저 이 논문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또 리컨해주는 논문인데 리컨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논문인데 이제 이전의 메소드들 예를 들면은 VGGT 같은 이전의 메소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시퀀스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그중 하나의 이미지를 커리 이미지, 즉 레퍼런스 이미지로 설정을 해서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기준 좌표계를 고정시키고 그 좌표계에 맞춰서 나머지 이미지에 대한 포인트 맵도 추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 VGT 같은 경우에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 리컨된 포인트 맵의 이제 정성적 결과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정량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몇 번째 프레임으로 선택했냐에 따라 나타난 정량적 결과인데 차이가 꽤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이제 방법은 입력 이미지의 시퀀스 순서에 상관없이 이 포인트 맵이 같게 나오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이제 도입한 거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이는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로버스트하고, 성능도, 이렇게 했더니 성능도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이제 기존의 방법들에 견줄만 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게 퍼뮤테이션 이퀴밸런트 아키텍처를 설계를 한 건데, 이제 여기서 우선 S가 인풋 시퀀스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 인풋 이미지 시퀀스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파이가 이 파이3 자체의 모델이고, 이 p파이라는 함수가 순서를 섞어준 함수라고 했을 때, 이제 인풋 이미지 시퀀스의 순서를 섞고, 파이3에 넣어서 나온 포인트 맵의 결과와 그냥 파이3에 이제 처음 주어진 인풋 이미지 시퀀스를 파이3에 넣고, 나온 포인트 맵을 이제 정렬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포인트 맵의 결과가 무조건 같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보면은 기존의 VGT 아키텍처에서 일단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은 순서 의존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형태로 아키텍처를 설계했고, 여기서 이제 순서 의존적인 요소는 원래 VGT에서는 레퍼런스 뷰에 대해서는 별개의 러너블 토큰을 할당을 하는데, 이런 별개의 러너블 토큰을 할당하는 행위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위에 previous 메소드 부분에 보면 타입 A 같은 경우가 VGT의 경우인데 이제 보면은 보라 색깔처럼 이 별개의 카메라 토큰들을 할당을 하는데 레퍼런스 뷰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러너블 토큰을 할당하는 이런 형태를 VGT는 취하고 있었지만 이 파이3의 모델은 요 백본 VIT에서 나온 피처를 이제 그대로 그냥 따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인베딩 시켜줘서 포인트 맵을 일단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VGT보다 이제 레이어 수를 좀 더 줄여서 가볍게 구성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키텍처 자체는 VGT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포인트 맵이 그 카메라 좌표계를 따로 설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의 모호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스케일의 모호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한 파이3 모델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일단 우선 로컬 뷰에 대한 프레딕트 포인트 맵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노큘러 이미지만으로는 장면의 스케일을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옵티멀 스케일 값을 찾는 과정이 이제 아래 1번과 2번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옵티멀 스케일 값을 S 스타라고 했을 때 이 S 스타를 프레딕티드 포인트 맵에 곱한 값과 GT 포인트 맵 사이에 이제 1번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일단 우선 옵티마이즈 방식을 사용해서 이 S 스타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 S 스타 값을 사용해서 트레인 방식으로 이번에는 S 스타와 프레딕트 포인트 맵 X 이 햇인데 프레딕트 포인트 맵을 하고 반값과 GT 포인트 맵 사이에 L1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이번에는 이제 이 프레딕트 포인트 맵 자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L 포인트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인퍼런스 할 때도 네. 옵티마이즈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인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퍼런스 할 때마다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스케일. 아,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이걸 S 스타를 학습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게 학습할 때 S 스타를 인풋으로 받아서 더 정확한 스케일 값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인풋이 S 스타로 들어오는 거를 기준으로 얘가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되니까 인퍼런스 할 때도 해주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너무 느리지 않아?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옵티마이즈를 하고 근데 이게 그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파이3가. 그리고 저게 옵티마이즈 하려면 일단 GT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GT가 없잖아. 그러네. 그러면 인퍼런스 할 때는 사용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트레이너할 때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말로스라는 것을 추가로 적용해 주는데, 이제 포인트 맵의 서페이스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고, 이 노말로스는 프레딕트 포인트 맵의 모든 각 점에서 이제 2D 이미지 이 픽셀 그리드 기준으로 그 포인트에서 인접한 두 픽셀로 향하는 두 벡터를 포인트 맵 상에서 구한 뒤에 그 두 벡터를 매적한 결과로 나온 벡터를 노멀 벡터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프레딕트 노멀 벡터와 GT 노멀 벡터 사이의 앵글이 최소화 되도록 트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포인트 맵을 포인트 맵에 대해서 스케일을 고정해줬으면 그 여기서 이제 포인트 맵과 카메라 포즈가 두 개가 예측이 되는데, 카메라 포즈 또한 스케일에 맞춰서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3 모델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카메라 포즈들을 T 햇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선 이 T 햇은 결국에 로컬 좌표계 다 있는 그 카메라 포즈고, 그래서 이제 프레딕트 카메라 포즈 간의 상대 포즈를 이 방식을 사용해서 T 햇, 이 T 햇 IJ를 쭉 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저 시퀀스를 구했으면 카메라 포즈의 스케일을 고정한다면 이 오른쪽에 그림과 보이는 것 같이 스케일을 이제 고정했을 때 카메라 간의 앵글은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트랜슬레이션은 스케일에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로스에는 따로 스케일 값을 사용하지 않고 트랜슬레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값을 이제 프레딕티드 트랜슬레이션에 곱해줘서 로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로스는 앵글을 최소화하는 이 매트릭을 이용해서 로스를 구성하고, 트랜슬레이션은 큐버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캠 로스 구성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에 이제 컴포짓 된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 로스 구성 요소들의 가중치들은 논문에서 이렇게 설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 GPU나 이런 여러 세팅들은 대부분 VGT와 이제 더스터 관련된 세팅을 다수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VGT의 아키텍처를 다 차용을 하고 세팅을 따르는데, 이제 로봇 이제 경고함을 좀 경고성을 향상시키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컨피던스 로스는 이 값이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낮으면은 1로 두고, 아니면 이제 0으로 두는. XIG가 이게 이제 포인트 맵, XIJ가 프레딕트 포인트 맵이고, 해시 그냥 이게 GT 포인트 맵. 근데 이게 아키텍처에서 네. 어떻게 그 레퍼런스 뷰 없이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GT 대비해서 어떤 구조적인 이점이 있어서 레퍼런스 포인트 없이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었다, 로버스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얘네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VGT는 안 되고 얘네는 되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사실 백보는 줄이 똑같은 거 쓰잖아요. VGT랑 아마 그럴 거. 이게 그러니까 VGT가 이 인풋 이미지 시퀀스 이렇게 있으면은, 뷰 하나를 이제 네, 쿼리 뷰로 F4립으로 두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달라지면은 좀 그 결과가 이제 다르긴 할 거잖아요, 무조건. 왜냐하면 파라미터를 다르게 트레인 시키니까. 근데 이제 VGT도 그러니까 그 쿼리 이미지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파이3는 일정하다? 좀,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쿼리 이미지를 하나 두고 그 나머지 뷰에 대해서는 그거에 상대적으로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네, VGT. 네, 근데 이 파이3는 얘네를 한꺼번에 하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VGT처럼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는 상대적인 변환을 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이 파이3가 한 것보다. 프롬프트이 길면 다 특징 설명이 없긴 있어요. 단순히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읽어보면. 그냥 그 VGT 이제 코드에서 그 카메라 토큰을 추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뺐다고 코드에도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 얘네는 카메라 토큰 없이 네네, 카메라 카메라 토큰 포즈를. 따로 없이 아마 디코더로 많이 체크하는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카메라 토큰이 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그 스페시픽한 토큰이 있기 때문에 걔는 이제 카메라만 예측을 하는 건데 네. 얘네는 그냥 그걸 한꺼번에 뭐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뭐 한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백본은 똑같은데 파이3는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고 VGT는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은데. 전 단순하게 이제 트레인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VGT가 세팅 자체는 학습하기도 쉬울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저게 이제 더스터부터 계속 썼던 방법이니까 네. VGT는 그걸 그냥 계속 쓴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게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는데, 파이스 이런 방식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성능 여과가 합니다. 없다는 걸 이제 밝혀낸.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저 레퍼런스 인디케이팅 부분 말고는 뒷단은 다 똑같은. 근데 이 레이어 수나 이런 좀 수적인 부분만 바꾸고, VGT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토큰 없이도 네네, 그냥 카메라 카메라 토큰 꽂으로 부분 아예 없앴고, 그거는 코드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성능 여러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증명이 된 것 같긴 해요. 인투스로 카노프에 들어가는 인풋으로 인풋을, 아웃풋이 아니고 음, 인풋으로 들어가고 VGT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카메라 포즈랑 포인트 맵이랑 컨버전스 맵이 같이 들어간데 인투스. 그게 그래요? 아마 아웃풋이네. 네, 아웃풋으로 아웃풋이 나온 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하는 과정으로 뜻이 기본적으로 뽑고 나서 저렇게만 바꿨는데 오히려 더 잘 되나요, 지금 VGT? 그 이제 뒤에 결과를 보면 이제 이제 비슷하거나 능가하는 모습이 거의 대다수긴 해요. 이게 이제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인데 보시면 대부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뭐 신기하긴 하네요. 뭔가 제 생각에도 이게 앞에서 이제 VGT는 여기서 디코더에서 바로 나온 이제 포인트 맵을 사용하는데 그 파이3는 디코더에서 나온 이제 포인트 맵이랑 카메라 포즈, 컨피던스 맵 이런 거를 가지고 로컬 좌표계라는 점 때문에 스케일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전반적인 방식이 더 하는 걸 증명이 된 느낌. 그럼 얘네는 인퍼런스를 하고 스케일 네네. 맞춰주는 과정을 또 거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이 VGT랑 똑같은 거고, 이 뒤에 스케일 맞춰주는 거는 또 따로 있는 방식이 이어서. 살짝 투 스테이지 근데 느낌. 투 스테이지 느낌인데, 이제 이 딥다는 아예 엔드 투 엔드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두 개는 투 스테이지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성능 결과, 포인트 맵 에스티메이션 성능 결과도 이제 이거는 보시면 스팔스한 뷰라는 게 전체 이제 데이터셋 이미지에서 스팔스한 뷰는 200개당 하나씩 뽑아서 이제 한 결과인데 이제 이거랑 이제 댄스 뷰는 이제 40 이미지, 100 이미지당 뽑아서 한 결과인데 스팔스한 뷰에서는 VGT가 이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좀 더 우수한 거. NRGBD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또 파이3가 우수한 거. 견줄 만한 확실히 어딘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뎁스 에스티메이션 거의 우수하고 이미지 뎁스 에스티메이션 우수하고 아니면 견줄 만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버스트니스 밸리데이션은 앞에서 보던 것처럼 쿼리 이미지를 몇 번째 프레임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전부 한 뒤에 이제 성능을 측정한 건데 확실히 이 지표는 파이3가 거의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인퍼런스 타임에 대한 그 정량 결과들.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건 못 본 것 같아서. 아, 그 트레이닝 타임은 이 파이3가 더 빨랐다고 본 것 같긴 합니다. 인퍼런스가 이제 얘기 들었을 때는 투 스테이지면은 무조건 VGT보다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인퍼런스는 제가 제대로 못 살핀 것 같습니다. 이게 FPS가 있는 게 혹시 인퍼런스 타임 있나요? 더 빠른가요, VGT? 보고 있어. 아마 뭐 빠르다고 돼 있어. 이게 그 제일 빠른 거지. 합단은 훨씬 간소화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뒷단으로 스케일 맞추는 과정은 되게 좀 빠른, 팀워크하게 돼. 그게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레이어스 줄이고 해서 확실히 빠르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i3가 훨씬 잘 예측하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얘네도 그 싱글 이미지에 대해서 작동하나요? 네, VGT. 아, 돌려보진 않았는데, 직접 돌려보진 않았는데, 일단 드론은 갈 거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글 이미지 했을 때 성능 자체는 그 퀄리터티브 리절트가 없긴 했어서 잘 안 되니까 괜찮았어. 어려웠을 거. 그리고 좀 퍼뮤테이션 이퀴밸런스라는 특징이 인수가 여기가 들어가야지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싱글 이미지에 대해서는 파이스를 쓰던 VGT를 쓰던 차이는 최소한 없을 거고 VGT가 더 우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 테이블 4에서 말하는 스팔스비라는 게 뷰를 몇 개 썼다는 여기서 나왔다는 스팔스뷰 쪽에 몇 개의 뷰를 얘기하는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몇 개인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는데 이 7신 데이터셋에서 200개마다 하나씩 샘플링 했다 하더라고요. 전체가 몇 개인지 알아요. 네, 전체가 몇 개인지는 진짜. 근데 이제 이 밑에는 이거는 40개당 하나, 100개당 하나씩. 인풋이 2개 이럴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차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스 할 때 좀 떨어지는 네, 차이가 꽤 있구나. 지금. 맞아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민감했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매트릭이 많네요. VCT. 확실히 설상을 한 것보다 댄스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이 성능도 성능인데 엄청 많은 이미지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순서 상관없이 좀 일정하게 좋다. 이게 가장 주요한 컨트리뷰션 같기도 합니다. 이미지 많을 때 뭐를 이제 네네. 로컬리로 넣어야 될지 약간 사실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막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그, 좀 좋긴 합니다. 그게 컨트리뷰션 저는 발표 내용일 것 같습니다.